변호사님 혹시 집 주변에서 동네 고양이를 자주 보시나요? 앙상하게 말라서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걸 먹어서 엄청 부어있거나 하는 고양이들을 종종 봅니다.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밥을 주시거나 아니면 뭐 간식을 주시거나 하시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가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간식이 있으면은 주긴 하는데 대부분 사람을 경계해서 제가 주려고 해도 도망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저도 저희 집 주변에 동네 고양이를 돌본 지 한 2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동네 고양이가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다가도 사실은 저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춘천의 한 고양이가 저희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춘천에 사는 교생 2년차 동네 고양이입니다. 얼마 전에 시청에서 중성화 수술을 해주겠다고 저를 잡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갈 때는 살던 곳에 다시 데려다 주겠다 했는데 수술 후에 갑자기 낯선 곳에 방사되었습니다. 원래 살던 곳에 일부 주민들이 원해서라던데 생판 모르는 곳에 떨어져서 살 길이 막막합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 사연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네.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나서 원래 살던 동네가 아닌 다른 곳에 방사가 된 경우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피해가 이후에 제자리 방사가 가장 중요한데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기존에 살던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제 이주가 되게 된다면 굉장히 적응을 어려워하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해당 영역에 있는 다른 고양이들과 영역 다툼을 벌여서 다치거나 죽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춘천에 사는 고양이의 경우처럼 수술까지 한 고양이를 단순히 마을 주민들이 싫어한다라는 이유로 완전 다른 곳에 방사를 하는 행위, 요거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는 없을까요? 일단 중성화를 한 고양이를 민원 때문에 다른 장소에 방사하는 것 자체가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성화 수술 방법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정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동물보호법 제14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성화 사업을 시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시 요령의 방사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시면은 중성화 수술 후 이상 징후가 없다면 수술한 때로부터 수컷의 경우에는 24시간, 암컷의 경우에는 72시간이 지난 이후에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거듭해서 이 요령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포획한 장소에 그대로 방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 방사해도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 경우는 해당 장소에 방사를 했다가 학대가 발생하거나 혹은 그쪽에서 그대로 살기가 어려운 어떤 환경의 변화가 생긴 경우, 이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다른 곳에 방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연에서처럼 단순히 민원 때문에 다른 곳에다가 방사를 한다? 이것은 현재 지금 실시 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사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런 경우는 잘못된 행정조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민원을 넣으면 그것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는 건가요? 징계를 받기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중성화 요령을 위반한 것은 맞는데 현재 동물과 관련된 어떤 민원들을 처리하는 우리 행정 현실들을 살펴봤을 때 이 정도의 공무원의 과실을 가지고 징계를 실제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넣거나 아니면 좀 문의를 넣어서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런 규정에 지금 위배되는 행정 조치가 이루어졌고 따라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좀 적절한 조치 그리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이런 내용들이 잘 전달이 되도록 하는 방법,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최선일 것 같습니다. 사실 몇 달 전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동네 고양이를 저도 중성화 수술을 시킨 적이 있는데 이 춘천 고양이의 경우와 같이 완전 다른 지역에 잘못 방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당 시에 민원을 넣은 적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행정 조치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차원의 민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해당 시, 구, 군, 구를 선택을 하시고 사건 내용을 정리해서 민원을 넣으면 되는데 5분도 걸리지 않는 굉장히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혹시 중성화 사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이 동네 고양이를 포획해서 다른 곳에 방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간식을 주려고 해도 고양이들이 잘 오지 않아서 좀 힘든데 어떻게 이 고양이를 포획해서 다른 데다가 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사실 일반인이 이렇게 다른 곳으로 고양이를 옮긴다고 해서 처벌을 하거나 어떤 제재를 가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이 따라야 하는 업무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까지도 그거를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동물보호법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금 국가와 지자체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인 중성화 사업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일반 국민도 적극적으로 따라주는 것이 동물보호법을 준수하는 태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자체 TNR 사업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잘 시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지난달부터 동물자유연대에서 전국 지자체 TNR 예산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국의 200여 개 지자체 중에서 20여 개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동네 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이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담하는 인력도 부족하고, 담당하는 병원도 좀 부족하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좀 보였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안전하지 못한 TNR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저도 그 귀가 살짝 잘려 있어서 중성화가 됐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 고양이가 임신을 한 걸 목격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했는데요. 이런 제자리 방사 외에 지자체 TNR 사업과 관련한 다른 문제들이 또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지자체 TNR 예산을 조사한 것과 더불어서 지자체 TNR을 실제로 이제 이용해 보신 시민분들이 어떤 점이 문제였고 개선이 되어야 한다에 대한 제보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제보 내용을 좀 보면요, 일단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 이제 수술 후에 이제 고양이에 대해서 제대로 처치를 하지 않아서 수술 부위가 뭐 터진다든지 붓는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 경우에 대한 사례도 굉장히 많았고요. 몸무게가 미달된 고양이를 무조건 잡아다가 TNR 시킨 경우, 이 경우에는 TNR 수술을 하고 나서도 회복도 굉장히 느리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보내주신 춘천의 이제 고양이처럼 다른 곳에 오방사되어서 생사를 알 수 없어서 매우 안타깝다라는 시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많은데요. 수술 후에 처치 부족이라든지 오방사라든지 혹은 수술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동네 고양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NR 사업이라는 것이 인간과 이제 함께 살아가는 동네 고양이가 공존하기 위한 이제 방안 중 하나잖아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이제 민원 처리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기계적으로 TNR을 하는 지자체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TNR은 충분한 예산 확보와 더불어서 정말로 인간과 고양이가 공존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고양이가 안전한 TNR이 되도록 지자체가 꼭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